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하는 말의 무게. 60대 할머니가 딸의 방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문은 굳게 갇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문을 열어줘.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할머니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가 그러니까 남편이 널 무시하지. 시집살이가 뭐가 힘들어. 나 때는 더 심했어. 딸은 상처받았습니다. 힘들어서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비난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50년을 살았습니다. 편한 사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든 했습니다.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없네. 어제도 이랬잖아. 제대로 안 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상처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심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맛없다고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농담이었는데, 진심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아내에게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상처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불편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구나.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의 경우입니다. 아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새 차를 샀습니다. 자랑하러 왔습니다. 엄마 봐요. 제가 산 차예요. 박정희 씨는 차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샀어. 돈 낭비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차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아들은 상처받았습니다. 다신 엄마한테 자랑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인정받지 못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박정희 씨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칭찬해 줄 걸, 격려해 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모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잘 어울려? 이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나이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화려하지 않아? 친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이었습니다. 친구가 좋아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친구는 서운했습니다. 다음부터 이순자 씨에게 옷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씩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상처받은 줄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솔직함보다 따뜻함을 원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최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손주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최철수 씨는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잘 못 그렸네. 다시 그려봐. 손주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하지만 칭찬 대신 비판을 들었습니다. 손주는 그림을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할아버지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왜 칭찬해주지 못했을까? 잘했다고 말해줄 걸. 손주의 자신감을 꺾어버렸다.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정미숙 씨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 만든 요리였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맛이 이상한데? 간이 안 맞아. 다음엔 내가 할게. 남편은 실망했습니다. 처음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맛이 없어도 고맙다고 말할 걸, 격려해 줄 걸. 한마디가 남편의 의욕을 꺾어버렸습니다. 전주에 사는 65세 한견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길 바랬습니다. 한경숙 씨는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 맛이 예전만 못해. 우리 집 음식 맛이 아니야. 며느리는 상처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교당하고 비난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의욕을 잃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거니까. 한경숙 씨는 불만이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음식을 하네?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70세 김동수 씨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동생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나 이번에 계약 따냈어. 김동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정도야? 별거 아니네. 난 예전에 더 큰 거 했어. 동생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형이 축하해 주길 바랬습니다. 인정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깎아내림을 당했습니다. 동생은 다시는 형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왜 축하해 주지 못했을까? 질투심 때문이었을까? 한마디가 관계를 망쳤습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송미경 씨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송미경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친구는 더 속상해졌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공감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다시는 송미경 씨에게 고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송미경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원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위로였다. 공감이었다. 한마디가 친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경남에 사는 65세 이철호 씨는 아내에게 실수했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철호 씨는 보고 말했습니다. 왜 잘랐어? 긴 머리가 나왔는데 짧으니까 나이 들어 보여. 아내는 상처받았습니다. 용기 내서 자른 머리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만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철호 씨는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가 아내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70세 박순옥 씨는 손주에게 실수했습니다. 손주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할머니한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저 100점 맞았어요. 박순옥 씨는 말했습니다. 100점은 당연한 거야. 딴 애들도 다 맞았을 텐데 별거 아니네. 손주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깎아내림을 당했습니다. 손주는 다시는 할아버지한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옥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칭찬해주지 못했을까? 잘했다고 안아줄 걸. 손주의 자신감을 꺾어버렸다.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5세 강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했습니다. 딸이 요리를 해왔습니다. 강순자 씨는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네가 만든 거야? 정말 잘했네. 딸은 기뻤습니다. 손주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강순자 씨는 칭찬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색깔도 예쁘고 대단한데? 손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강순자 씨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남편은 고마워했습니다. 강순자 씨 곁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비판보다 칭찬을 하십시오. 부정보다 긍정을 말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더 깊이 박힙니다. 상처 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어렵습니다. 한 번의 말실수가 오랜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일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말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